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뭔가 좀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가 다시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K-방역이다, 무슨 아시아의 무슨 백신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 별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조차도 제대로 못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그 유행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정치 방역, 그것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벌였던 민노총 때문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민노총의 집회가 어떤 역할을 끼쳤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정치 방역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1212명이라고 최고 지금 확진자 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더 늘었습니다. 1275명을 기록을 했죠.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게 되면서 거리두기를 지금 4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단계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가능해지고요.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전면 운영 중단이 되게 됩니다. 오후 6시 이후로 2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계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발생이 될 때 검토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틀째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얘기가 나오죠. 일요일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게 뭡니까? 정부가 방역 조치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번에 김정숙 영부인이 직접 보여줬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이번에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꺼내요. 코로나는 지구 생태계를 무너뜨린 인간에 대한 경고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가 한 일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지구 생태계라는 공동체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경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자연재해다,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한 연구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음모론처럼 치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완전히 이 이야기가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보국의 기밀 문서 한 가지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우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던 3명의 연구자들이 2019년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우한 도시로 퍼져나가기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찌라시가 아니라 미국의 보고서다 보니까 영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여러 지금 주요 언론 매체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한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국 정부가 그런 식의 정보를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알 길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감추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한 연구소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코로나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군 육군이 실험을 하다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초반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입국하는 거나 출국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조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입장은 분명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중국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데 급급했습니까? 자국민한테 묻는데 급급했었죠. 작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노영민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광화문 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설령 광화문 집회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한들 아무리 책임이 있었다라고 한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천지의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살인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100번 양보할 것도 없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광화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게 됐다. 사실입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확진자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날은 그동안 다이어트 한 이유. 어떻습니까? 이미 8월 13일, 8월 14일부터 즉 광화문 세상 천지의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살인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100번 양보할 것도 없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광화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게 됐다. 사실입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확진자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미 8월 13일, 8월 14일부터 즉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부터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코로나19의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5일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8월 13, 8월 14, 8월 15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거의 배경은 며칠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5일 전인 8월 8일, 8월 9일 그때부터 찾아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8월 14일 확진자가 는 것을 갖다가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광화문 집회 확진자 수라고 하면서 따로 집계를 내가지고 따로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맞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렇게나 우리가 고생하고 있네. 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집회의 코로나 확진율이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해당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질병관리청의 답변 자료로 확인이 된 겁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을 보니까 0.81%인 것인데 이거는 전체 확진율보다 0.66%나 낮은 수치였죠. 이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1000명이 넘은 이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민노총 집회를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민노총 집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지난 주말 7월 3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코로나19의 잠복기가 며칠이었습니까? 5일 정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지금 이런 시국에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갖다가 허가해 준 거 거기서부터 이미 다 끝난 얘기죠. 기가 찬 것은 무엇이냐? 언론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민노총 집회는 태극기 집회와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를 보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일단 실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낮다 이러고 있죠. 그리고 광화문 집회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언론사들이 기사랍시고 써내고 있는 것이에요. 광화문 집회는 그러면 실내에서 했습니까? 광화문 집회도 실외에서 했습니다. 심지어 광화문 집회를 할 때는 비까지 왔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바이러스 전파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광화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이미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병관리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랬었죠. 그리고 뭐라고요? 광화문 집회는 확진자가 많은 상태에서 강행을 했기 때문에 민노총 집회와 다르다고요. 민노총 집회를 언제 했는데요? 확진자가 800명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집회는 언제 했었는데요? 확진자가 50명, 100명 수준일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되는 거에 뭐예요 도대체? 광화문 집회는 확진자가 100명대일 때 그때 지금 했었던 것이고 이번
민노총 집회는 확진자가 800명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민노총 집회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문재인 정부가 됐건 뭐 하나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치인들, 잘못된 정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야 되는가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요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뭐 우린 별로 모르지만은 국가의 살림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돌질 않으니까 어떻게라도 돈을 풀어서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게 하자 하는 걸로 33조 1인당 25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 풀린다고 그럽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할당하는 그 소위 33조는 일반 국민의 혈세, 그 참 피나 다름없는 고상스럽게 해서 모은 돈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거죠. 물론 필요하면 정부가 써서 국민을 살려야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만한 성의가 있느냐, 그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국민은 우습게 보고 모인 돈이 어디라도 있으면 쓰자, 그 쓰는 것이 오늘 정치를 하는 권력을 담당한 내가 잘하는 일이 되겠다, 그거는 너무 피상적인 판단이죠. 역사라는 건 오늘 일을 내일 판단하는 거 아니고 내일 일을 모레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나라의 앞날이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소비가 진작이 돼서 이제 1인당 25만 원을 풀어놓는다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거치대로 하는 거고 내용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의 경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할 것 같더니요, 갑자기 기세가 올라가지고 1,000명 넘는 사람이 신규 확진이 됐답니다. 그 엄청난 건데 우리는 소위 주사를 놓을 그러한 여유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좀 더 인간의 양심의 원적으로 뭘 돌아가서 일을 하셔. 왜? 뭐 자기가 잘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 뭐 별것도 아니고, 그거는 오래 가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국민을 섬기는 오늘의 정권 담당자들의 겸허한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또 이 백신을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째 뭐 나라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뭐 지금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이 정치를 안다고 보기 어렵죠.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도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인기 있는 나라가 될까? 또 이때 대통령이 된 내가 뭔가 한 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치우쳐지 어디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염려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상적이죠. 거칠일 뿐이고, 정말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대한민국 아니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6.25에 인민군의 남침이 있었을 때 전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단결해서 그걸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항복했으면요,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백신 준비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다 국가의 경제력을 따라다니는 건데, 우리는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뭐 7월 동안 맞을 백신이 없다. 그것도 듣기 안 됐지만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니까 다들 노력해서 앞으로는 좀 준비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아니, 한반도의 희망이 대한민국이지 무슨 북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죠. 요새 전쟁 겪은 지도 오래되고, 뭐 북의 인민공화국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 얘기하는 사람들 차차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건 몰라서 그렇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뭐 공산주의 하자는 세력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역사에 남길 것도 없어요. 왜? 일당 독재라면요, 그건 1인 독재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 쪽의 역사에서 1인 독재, 일당 독재는 많습니다. 지금 처음 해보자는 게 민주주의로 지도자도 내고 한번 민주주의로 앞날을 정리해보자.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은 한반도의 희망은 대한민국뿐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잘하면 한반도는 성공하는 거고, 통일도 되는 거고, 만일에 또 한심한 인간들이 요새 많잖아요. 무슨 대한민국이 미 군전이 연장되기나 한 것처럼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대고 말이에요. 그 지방 자치를 통해서 도지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정신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마치 대한민국처럼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한 소수의 사람들의 뜻이 결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로 표명이 돼서 우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만 잘해봐라. 통일은 저절로 된다. 그런 주장을 하죠. 왜? 이제 조금 더 가면요. 북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고 그리고는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역시 사람의 발전, 사회의 발전은 다 자유가 바탕이니까 우리도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 그게 5천년 역사의 처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근데 그 가치를 인정 안 하고 말이에요. 뭐 요새 무슨 북한 편 드는 자도 많고 말이에요. 뭐 소위 지역사회에서 등장한 사람들은요. 아이 대한민국 우습게 봐요. 무슨 미 군정의 연장인 것처럼도 말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부화, 뇌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보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일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를 맡은 사람들은 크나 적으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활발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